자, 이런 과정에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경운궁 이렇게 5개의 궁궐이 서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궐이란 무엇이냐? 국왕이, 임금님이 사시는 곳. 임금님이 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시면서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곳. 자, 그러려면 건물이 몇 채쯤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 10채? 그건 어림도 없겠죠. 100채? 글쎄, 채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건물들은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궁궐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과 그 하는 일들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고 그 구역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궁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지. 나무만 보고 풀만 보고 고기, 물고기, 뭐 송사리, 피레미 이런 것만 봐가지고 내가 이 숲을 다 알았다 할 수 없고요. 또 저 멀리서 숲 원경만 보고서 내가 저 숲을 다 알아노라 할 수도 없거든요. 거시적으로도 보지만 미시적으로도 보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알 텐데요. 오늘은 그 미시적으로 세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궁궐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궁궐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은 아주 지엄하신 국왕이 사시는 곳이니까 무엇으로 커다란 담장으로 다른 그 궁궐 바깥과 구별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드나드는 그런 곳일 수는 없겠죠. 튼튼히 군사들이 경비를 하고요. 높은 담이 쌓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궁성이 쌓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을 통해서 드나들게 문이 놓여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문이 정문 노릇을 대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경복궁의 문은 무슨 문이죠? 이름이? 경복궁의 정문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요?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은 내거리, 대한민국 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거긴 광화문 내거리이고, 광화문은 저 뒤에, 이순신 장군 서 계신 저 뒤에 있는 문이 그게 광화문이고, 그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경복궁이 그런 관계였어요?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그 다음에 창덕궁의 정문은 광화문도 모르는데 그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창덕궁의 정문은 도나문이라고 하고요. 그 어딘지 대강 아시는 분 아시죠? 종로 3가에서 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 서울대학교 그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바라보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경희궁의 정문은 흥화문.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자리, 오늘날 그 구세군 회관 빌딩 있는 데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맞는데 이게 옮겨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뜯어다가 자기들이 쓰다가 다시 최근에 돌아오긴 했으나 저쪽에 남향으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원래 제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게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흥화문. 그 다음에 경운궁. 경궁의 정문 이름은 지금은 뭐 전혀 그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지만 어지린자 인화문 그래요. 자, 여기서 쩍 하면 공통점이 뭡니까? 5개 문. 5개 문들의 이름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죠? 화자 돌림자예요. 우리나라에는 돌림자를 잘 쓰니까 항렬자. 사람 이름 붙일 때도 같은 동기들은 다 무슨 자. 저 같으면 순자 돌림. 그러면 순, 홍순, 아무개. 그러면 저분이 무슨 홍가겠구나. 이렇게 저는 알아본단 말이죠. 돌림자를 쓰듯이 궁궐의 정문들도 이렇게 화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화라는 뜻이겠죠. 교화를 널리 편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내가 이제 정문을 들어간다.
옷깃을 여미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마땅한데 그 세종로 큰 길이 나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걸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광화문이 정감 있게 혹은 위험 있게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느낌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들어가는 그 길 좌우편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육조거리라고 하는 길이 있어서요. 여기에 그 길 좌우편, 동쪽편, 서쪽편에 의정부, 2호, 예병, 형, 공조 하는 육조와 한성부, 오늘날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한성부와 사헌부, 이런 그 국가의 아주 중추적인 높은 그 관청들이 양쪽에 쭉 있어가지고요. 그 넓은 길을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어디를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가, 어디를 가마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전부 내리십시오, 내리시오라는 뜻으로 양 옆에 길 좌우에 커다란 짐승, 돌 짐승이 딱 앉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해태거든요. 거기선 다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태는 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오, 이런 뜻으로 아마 그거를 세워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위험 있게 생각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넓기는 넓되 아주 특별한 날만 사람들이 거기 그 차도로 들어갈 수 있지 보통 때는 차들만 다니기 때문에 인식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은 육조거리를 비롯한 궁궐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들은 단지 그냥 진입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만은 아니에요. 거기 넓은 광장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국왕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엎드려 울면서 복합상소를 한다든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혹은 국왕께서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그 잘 싸우라, 뭐 전쟁을 한 적은 없지만 훈련할 때도 자 출발하라, 이런 그 행사를 치르기도 하던 그런 그 광장과 같은 곳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궁궐의 의미가, 궁궐문의 의미가 아주 그렇게 무게 있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실 일이 있더라도 먼 발치에서 각도가 정면이 아닐지라도 좀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아 저기구나, 저 문이구나 하면서 좀 눈여겨 봐주시면 그 궁궐문들이 이제 궁궐의 얼굴로서 근엄하게 다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 봐주십시오. 궁궐문을 들어간 다음에는요, 궁궐문 다음에는 이제는 그 개울을 하나, 문을 들어가면 개울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개울을 내요.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흘러나가게 물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 개울에는 다리를 당연히 하나 놓겠죠. 그 개울을 금천이라고 하고요. 그 다리 이름을 일반적으로 금천교라고 합니다. 바깥과 안을 한번 걸러주는 의미가 있겠고 잡신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산, 임수, 산을 등지고 하천, 개울을 앞에 두는 것이 좋다 하는 뜻으로 그 명당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좀 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목조 건물들이 꽉 차 있는 궁궐에는 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게 뭡니까? 오늘날은 무슨 가스 이런 거로도 하겠지만은 물이 가장 좋거든요. 그 물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곳입니다. 경복궁의 경우 그 금천교의 이름을 영재교라고 해요. 그 영재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잠깐 어딜 가시오? 누군가 이렇게 가로막아요. 어떤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다리 난간 기둥에 서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하는 뜻으로 새겨놨겠죠. 또 이렇게 가다가 그 난간이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축대, 그 하천의 축대 좌우에 보면은 이쪽에 돼 있고 네 마리가 탁 해서 이렇게 해서 물길을 탁 내려다보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뛰어들어서 덮칠 듯한 그런 기세로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을 천록, 하늘천, 그 녹봉할 때 녹자, 천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아, 이 다리가 함부로 들어가고 함부로 건널 다리가 아니구나. 상당히 의미 있고 그 아주 그런 그 장식 상징물들을 많이 베풀어놨구나 하는 감상의 요소가 또 의미를 캐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무연히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눈여겨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을 들어가면은 넓은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 저 뒤편 가운데에는 높게 이 지면보다 높게 기단, 축대를 쌓고 그 위에 큰 건물을 모셔서 앉혀놨습니다. 그 건물을 흔히 법전이라고 그래요. 아까 법궁 하듯이 제1의 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경복궁에 가면은 그 법전 가장 큰 건물 이름이 근정전이거든요. 창덕궁에 인정전, 창경궁에 명정전. 혹시 기억나시면 되새겨 보십시오. 경희궁에 숭정전 최근에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경운궁 오늘날 덕수궁에는 중화전이라고 했어요. 그건 이 이름을 그대로 정자 돌림으로 따지는 않았는데요. 그 법전이라는 것은 그 법전 앞에 큰 마당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조회를 하는 곳, 조화를 하는 뜰, 마당 해서 두 글자로 조정이라고 그래요. 조정. 거기에 뭐 하는 조정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국가의 그 중요한 고위 관원들, 정식 그 관료들이 모여서 국왕께 충성의 의식을 하고 그 임금님은 그들에게 한 말씀, 유시를 내리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의식 행사를 치르는 행사장, 오늘날로 치면 강당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한 그런 행사를 했던 곳이죠. 바로 그 마당, 조정마당에 참여하는 것, 조정에 나아가는 것이 곧 관원이 되는 것, 벼슬을 하는 것,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마당에 가득 찬 수많은 관원들, 이런 말을 옛날 그 한문투로 네 글자로 하면 만조백관 그러는 거예요. 만조백관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만조백관이라는 건 그 조정에 가득 찬 백관, 100명이 아니라 많은 관원들 이런 곳이에요. 그 조정은 그런 곳인 만큼 거기도 역시 상당한 장식이라든지 상징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이것이 옛날 그 국정의 중심, 상징적인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정전, 근정전, 명정전, 숭정전 이런 건물들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그 조정의 법전이라니까요. 제일 으뜸가는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인데 크기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당연히 크겠죠.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게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장식은 화려하겠습니까? 단촐하겠습니까? 화려하겠죠. 거기에 베풀어져 있는 의미들은 존엄한 것이겠습니까? 비천한 것이겠습니까? 이거 뭐 문나만 하죠. 자, 이 장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전, 당, 합, 각, 제, 헌, 누, 정, 전. 요런 전자요. 인정전, 근정전 할 때 요런 전자거든요. 요 전자는 전자가 붙은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존엄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건물의 주인은 신분이 높은 분이겠어요? 낮은 사람이겠어요? 높은 분이죠. 높은 분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높은 분 누구요? 예, 왕, 임금님이나 왕비가 사시는 건물. 왕비, 현 왕비는 아니라도 전 왕비. 왕비보다 격이 하나 높으신 그 여성, 어른을 뭐라 그러죠? 대비. 대비보다 또 더 높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대비. 왕대비보다 더 신분, 그 지위가 높은 분은 대왕대비 그러거든요. 그런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거나 왕비거나 아니면 왕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는 건물에만 전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아무 건물에나 전자 붙는 거 아니에요. 다 조금만 빗나가서 사찰에 가도 전자 붙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 건물들은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냥 좀 풀어야 돼요. 왜? 왜냐면요, 거기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신 그런 건물들에만 전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
당자가 붙은 건물은 전자 붙은 건물하고 크기의 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진 않으나 격은 신분은 하나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자 같은 경우에 다음 왕이 될 뿐이지만은 전자 붙은 건물에는 살질 못하고 당자 붙은 건물에만 살아요. 그러면 일반 민가, 사가, 아무리 그 지위가 높고 문지가 훌륭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전자 붙은 건물이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높은 건물이 당자 붙은 건물이 그 주인이 사시거나 안채 만화님이 사시는 건물에 전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에 갔을 때 전자가 아니라 당자 붙은 건물이 있으면 굉장히 거기선 가장 높은 건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문자 앞에 더할 합자, 문문자 안에다가 각자 할 때 각각 할 때 각자를 쓴 건물들은 전이나 당을 보필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크기도 그 어떤 장식도 조금 작아지고 간단해지는 그런 차이가 이제 있고요. 가장 많은 건물이 제자나 헌자가 붙은 건물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좀 조용히 공부하고 사색하고 뭐 이런 건물들이고요. 헌자가 붙은 건물들은 마루가 넓은 업무용, 사무용 건물, 좀 시끌시끌한 일하는 공간일 경우에 헌자가 많이 붙어요. 그 다음에 루자가 붙으면은 그 바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마루로 되어 있고요. 지면에서 사람 한 길 정도 그 높이를 이렇게 띄워서 공중에 마루 다락집으로 지은 것을 루라고 하고요. 정은 정작 경치 좋은 곳, 산 계곡간이나 연못가 이런 데 지은 작은 휴식용 건물을 이렇게 정자를 붙이죠. 그래서 명칭만 봐도 이 건물이 주인이 되게 어느 정도의 신분이시고 이 건물은 어떤 용도고 격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궁궐에 가시면은 건물 명칭만 딱 봐도 이게 대강 어디구나, 이것을 어떤 용도구나, 누가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법전이요. 그 법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당을 조정이라고 하는 궁궐에서 상징성이 가장 높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전의 뒤로 가면 편전이 있어요. 편전이라는 것은 왕과 고위 관원들의 공식 회의실입니다. 그럼 그 바닥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다음 중 고르세요. 1번 온돌, 2번 마루, 3번 이런 시멘트 바닥, 4번 맨땅. 마루에 마루. 회의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거를 하고 거기에 들어놓아서 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루로 되어 있는 넓은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보시면 이건 편전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편전 뒤편에 가면은 더 한번 들어가면 이제는 대전입니다. 대전이면 당연히 그 건물의 끝자는 무슨 자요? 전자가 붙겠죠. 경복궁의 경우에 강령전이 대전, 왕의 집이에요. 국왕 임금님도 어디선가 먹고 주무시고 뭐 누구 만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궁궐에서도 국왕께서 사시는 곳, 활동하시는 곳, 이걸 대전이라고 해요. 가장 궁궐의 핵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뒤에 들어가면은 누가 살면 좋겠어요? 대전 바로 뒤편, 뒷집,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곳, 거기엔 어느 분이 사셔야 좋겠어요? 왕비죠. 왕비가 사시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흔히? 중궁, 중궁전, 중전 그러는 거예요. 그 중전이 궁궐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앙부, 가장 깊숙한 곳, 흔히 말하는 구중궁궐 깊은 곳인 것이죠. 자, 중전, 중궁이신 왕비는 외출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에요? 못 하세요.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거길 못 갑니다. 궁궐 안에서 적당한 곳에 나가서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울고 돌아오는 게 고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는 중궁전은 아름답게 꾸미면 좋겠어요? 답답하게 꾸미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름답게 자연과의 조화를 최대한 꾀하면서 주변을 가꿉니다. 그러니까 중궁전 건물이 있으면 그 뒤편에는 대개 산자락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 이상 다른 건물이 없어야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 산자락을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고 그 아주 예쁜 꽃들을 놓고 아름답게 꾸미는 곳, 화계를 꾸미고요. 장식이 굉장히 아늑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가장 분위기가 있는 곳, 가장 그 아늑한 곳, 여성의 공간이에요. 남성들은 조선시대 같으면 남성들은 거의 거기를 들어가 볼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내밀한, 은밀한 공간이 이제 중궁전이죠. 가서 그 분위기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중궁전까지가 내전인데요. 내전, 궁궐의 안집인데, 안채인 셈인데, 그곳의 동쪽에는, 안채의 동쪽에는 동궁. 동궁이 누구죠? 세자입니다. 세자는 새로 떠오르는 해,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니까 동쪽에 모시는 거죠. 동쪽에 살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동궁이 있고 그 반대편 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겠어요? 관원들. 궁궐은 왕과 왕실 가족이 그냥 먹고 사랑과 질투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일상적인 공간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궁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될 만할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함께 궁궐의 어떤 무게, 의미를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궐은 국정의 본산이에요. 국가의 통치자가 임금님이신데 왕인데 왕께서 궁궐 밖으로 출타를 자주 하시느냐? 거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원들이 궁궐 안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국정의 가장 마지막, 정치와 행정의 마지막 단계, 최고위의 단계는 전부 궁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건물들, 관청들이 궁궐엔 많이 있어요. 또 궁궐의 시설 관리하고 궁중 그 왕실 가족이라든지 궁궐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시설과 물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부를 때 권내각사, 궁궐 안에 있는 여러 관청들, 이런 뜻으로 권내각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권내각사 건물이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법전이나 대전, 중궁전 이런 건물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대개 남아있는데 없어진 것도 있지만 권내각사, 궁궐 안에 있던 관청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잘못 지어서 오래 견고하게 짓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것은 파괴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조선왕조는 자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끌어갈 힘이 없었다고 해야 일본이 식민 통치라는 것이 합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없앴어요. 그 자리는 넓은 잔디밭만 꾸며져 있습니다. 건물들 다 헐어 없애고 맨 땅으로 놔두기 뭐하니까 이제 서양식 조경법을 끌어들여서 잔디밭을 꾸몄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이 장면에서 조금 심각하게. 웬 잔디? 그렇게 난 기분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뜻으로 웬 잔디? 네. 궁궐에 가서 잔디밭이 넓게 꾸며져 있는 곳을 보시면 저것은 비정상이다. 저기엔 뭔가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 저기엔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 그것을 찾고 생각해보고 모르면 공부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그 궁궐을 보는 답사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잔디밭 보면 기분 좋다. 이러는 것은 답사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놀러 가시는 거예요. 관광 가신 거라고. 근데 궁궐은 관광의 대상이 아니죠. 놀러 갈 때가 아니죠. 공원이 아니죠. 옛날 조선시대의 조우나 구주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요. 그때 정치, 행정이 이루어졌던 곳이요. 그때 문화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던 가장 높은 단계의 것들을 지니고 있던 곳이라고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몇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10%도 남아있지 않아요. 옛날 건물들이. 잔디밭이 넓어요.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있던 적도 있었죠. 창경궁이 창경원이 됐을 때, 이런 때. 그런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은 우리 역사, 우리 문화, 또 우리의 옛 그 문화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록 많이 파괴됐지만 그런 궁궐을 보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궐에 가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을 보심과 동시에 전체를 보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창구로서, 접근로로서 궁궐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좀 급하게 하느라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서양의 궁궐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궁궐에도 화장실이 없었나요? 네, 그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조선시대 분들이라고 생리현상 그 해결 안 하고 살 수는 없었겠죠. 18세기까지 서양의 궁궐, 유명하다고 하는 프랑스, 영국 하는 이런 그 유럽의 궁궐들에는 그 화장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 참 납득이 안 되는데 그만큼 수준이 대단하지 않았던 거죠. 위생 처리도 엉망이고, 그랬다는 것이 제가 그 서양에 대해서 좀 그 콤플렉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양의 문명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역량 때문인지 조선의 궁궐에도 화장실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자료, 도면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측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게 측간, 뒷간 화장실이거든요. 그건 많이 있어요. 요소 필요한데 별도의 이렇게 건물로도 있고요. 아니면 큰 주된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의 한 귀퉁이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오늘날처럼 안방 바로 옆에 화장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요. 아파트 같이 돼 있지는 않지만 화장실이 요소에 있었습니다. 단 내전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전과 중궁전, 임금님과 왕비 사시는 그 궁궐의 한 복판 중앙부에는 아무리 찾아도 이 측자가 안 보입니다. 뒷간이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생리현상이 없으실 리는 없고요. 그분들에게는 매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동용 변기를 갖다 드리면 그 안에서 이제 실내에서, 그렇다고 방 한가운데는 아니겠죠. 건물의 한 모퉁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갖다 버리거나 내의원, 궁궐에 있는 그 왕실 전용 병원인 내의원에 가서 그 변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건강을 점검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화장실 뒷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에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어떤 건물의 지붕 모서리 윗부분에요, 짐승 모양의 조각이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그것도 참 1단계에서 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물의 이쪽 면과 저쪽 면에 이렇게 낮게 쌓인 담장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용마루라고 그러고요. 용마루에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거를 내림마루라고 그러고요. 다시 한번 꺾어진 경우에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의 그 모퉁이, 모서리로 이어지는 이렇게 지붕들을 마감하는 부분을 내림마루라고 하는데, 내림마루 혹은 추녀마루라고 귀마루 혹은 추녀마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흙을 구워서 기와처럼 구워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짐승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게 5개 혹은 7개 혹은 9개 몇 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받아요, 그런 질문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잡상이라고 그래요. 잡상. 잡상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개수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맨 앞엔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이런 이름들이 쭉 있는데 서유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나 그 등장 귀신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짐승들이라고 하나,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데, 그건 뭐냐면 격이 높은 건물, 아까 말씀드린 전자 붙은 건물의 정도에만 그게 놓여져 있어요.
뭐 문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 문도 굉장히 큰 문, 정문, 대문들에만 그게 놓여져 있는데 그거는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벽사. 벽은 물리치다. 못 들어오게 하다. 사는 사특한 것. 잡기, 잡신, 잡스러운 기운, 나쁜 기운 이런 것들이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장식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걸 놓음으로써 이 건물이 화려하고 위험 있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잡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은 현장에 가서 기회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예. 아까 덕수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덕수궁의 이름이 경운궁이라고 하셨는데 경운궁이라고 그럼 불러도 되는 건지.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덕수궁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나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거는. 그러나 본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경운궁입니다. 그런데 1907년 정민년 헤이그 특사 사건 다 아시죠? 고종 황제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세 분의 특사를 보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나 고종 임금께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황제위를 반 넘겨 주셨고 물러난 황제 태황제가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분이 그 궁궐에 더 못 사시게 돼 있는 게 원칙이고 밖으로 나가서 별도의 이제 기관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거기에 궁자를 붙이거든요. 무슨 궁. 그걸 궁호라고 그래요. 물러난 황제의 궁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서 고종 황제에게 붙여드린 이름이 칭호가 덕수입니다. 오래오래 사시라.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덕수라는 칭호도 새로 장명을 한 게 아니고 조선 초기에 태조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셨잖아요. 그때 붙였던 칭호가 덕수거든요. 그냥 그걸 따다가 붙인 칭호로서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궁궐의 명칭이라기보다는 물러난 황제에게 붙인 칭호, 궁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만 이렇게 잡수시면은 궁궐에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가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목만큼 보시는 만큼 많은 것들을 거기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느낌, 생각들을 취해 가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에 가셔서 이런 강의보다는 바로 현장에 가셔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